오늘은 공급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수요의 경우보다는 더 빨리 훑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공급 곡선은 판매자의 행동을 나타내며 공급 곡선은 다양한 가격에 따라 제공되는 공급량을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공급량은 생산자가 특정 가격에 판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수량입니다. 좋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이 나옵니다. 수평 읽기는 각 가격에 따라 공급되는 수량을 알려줍니다. 즉, 공급업체가 각각의 가격마다 얼마만큼이나 판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가격이 배럴당 $20일 때 공급업체는 하루에 3천만 배럴의 원유를 판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습니다. 수직 읽기는 공급업체가 제시된 수량에 대해 마땅히 판매할 최저 가격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5천만 번째 배럴의 원유에 대해 공급업체는 그 배럴을 $55에 판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직 읽기는 공급업체가 제시된 수량에 대해 마땅히 판매할 최저 가격을 알려줍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수평 읽기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다른 경우에는 수직 읽기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읽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의 생산자 버전일 뿐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교환을 통해 얻는 이득이므로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교환을 통해 얻는 이득입니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제시된 수량을 판매할 용의가 생기는 최저 가격과 시장 가격 사이 격차입니다. 총 생산자 잉여는 각 판매자의 생산자 잉여 총합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이 그래픽으로 의미하는 것은 총 생산자 잉여가 공급 곡선 이상과 가격 이하의 면적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공급 곡선 이상과 가격 이하의 면적입니다. 여기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가격이 $40라고 치면 그 가격에 따른 생산자 잉여는 바로 여기 파란색 면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비용에 따른 공급자의 생산자 잉여를 더하고 두 번째로 낮은 비용의 생산자 잉여를 더하고 세 번째 저비용의 생산자 잉여를 더하고 네 번째와 기타 등등의 그것을 더해가며 한계 공급자에 도달할 때까지 말입니다. 한계선상의 공급자는 생산자 잉여를 전혀 얻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즉, 이 공급자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가격과 같습니다. 그들은 생산자 잉여를 얻지 못합니다. 소비자 잉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똑같이 삼각형 면적에 대한 공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면적을 계산할 수 있고 실제로 계산할 것입니다.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 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이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기억하세요. 수량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수량이 증가할까요?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래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하향으로 갑니다.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가격에서 새로운 공급자는 공급이 증가했으니 이제 더 많은 수량을 공급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10일 때 원래 공급 곡선을 사용하면 20단위를 판매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10일 때 새로운 공급 곡선에서는 공급이 증가했으니 이제 80단위를 판매할 용의가 있습니다. 수직 읽기를 활용하여 공급 증가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 증가가 알려주는 것은 그 어느 수량이든 공급자가 이제 더 낮은 가격에 그 수량을 판매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통 단위당 최소 $10를 쳐줘야 이렇게 많은 단위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같은 수의 단위를 판매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짐작이 가시나요? 공급을 증가시킬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요? 공급을 증가시킬 주요 요인은 비용 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이 내려가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감소하니까요. 공급이 증가하는 이유는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방향 모두에 대해 이제 마땅히 이해될 겁니다. 공급 감소는 어떨까요?
물론 그것은 공급 곡선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급 감소는 공급업체가 같은 가격인데 이젠 이전보다 더 적은 양을 판매할 용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가격인데 그들이 판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수량은 감소합니다. 공급 감소입니다. 또한 그 말은 같은 수량에 대해 이제 더 높을 가격을 쳐줘야 공급업체는 그 수량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감소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쳐줘야 공급업체는 이전에 공급했던 것과 같은 수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쳐줘야 같은 수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용의 증가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공급의 이동 요인 목록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의 이동 요인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관건은 목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어떻게 이동할지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비용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비용이 감소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다양한 요인이 비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매우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혁신이나 투입물 가격의 변화입니다. 노동 투입 가격의 변화, 즉 임금의 변화는 생산 비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조금, 미래 예측, 생산자의 진입 또는 퇴출, 기회비용의 변화도 역시 변동 요인입니다. 이 중 일부는 비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각각을 살펴보고 몇 가지 예를 들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